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가 한동훈과의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한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유와 여하튼 한동훈은 대통령 영부인에 사과하겠다는 김건희 문자를 받고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하여튼 사과란 내용의 문자를 가지고 한동훈이 이것을 바꿔서 공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사적인 영부인과의 사적인 이 카톡도 300여 회나 했다는 채널 A 사건이 있을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채집한 그런 정보, 수사 정보에 하면 320여 차례인가 카톡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수사 단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 다 공지가 됐고.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분이니까 대통령이 또 애지중지했던 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다고 한 분이었으니까 그 정말 일천한 경력에 법무부 장관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검사장은 됐지만 뭐 지검장을 했습니까? 지방검찰청장 소위 지휘관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이렇게 임명할 때는 깊은 애정이 전제가 돼 있고 깊은 신뢰가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100% 이상의 신뢰가 대통령의 신뢰가 한동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무부 장관을 48인가요? 그때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보았을 때도 한동훈은 어떤 배반이고 배신이고 이거를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가치를 상실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 가치를 상실한 내지는 상실시킨 장본인이 한동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0번 변명을 하고 뭐 공적이 어떠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다지 의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이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를 안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한동훈 씨가 공적으로 공적인 대화를 공적인 채널로 하려고 했다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공적인 채널, 이거는 사적인 채널로 들어왔으면 예를 들면 사적인 채널로 응답할 사이 아닙니까? 인간적 사이가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동훈 생각할 때는 공적 채널로 바꿔야 됐다면 그건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기했다는 것은 한동훈의 인격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을 의미하고 내포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현 당대표 후보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은 1월 하순에 한 방송사가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 문제가 6개월 만에 지금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거는 한 후보가 대표에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당권 경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또 이 때문에 총선 패배를 초래한 건지 아닌지 이걸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을 했기 때문에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좀 매력적인 사나이고 해서 그쪽으로 확 쏠림 또
대통령을 위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인간사회, 인간관계 등등 모든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사유하는 능력과 인간이 지녀야 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그리고 인간의 친소관계와 이런 모든 구조로서 이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48세대는 경력 없는 단지 검사장이라는 이유로 법무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법무장관 자격 시비가 일어야 되는데 법무장관 자격 시비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엄청난 인간적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박차버린 것은 한동훈이라는 이야기밖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동훈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변명, 이렇다 저렇다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그 문자를 까라 이런 얘기예요. 한동훈이 문자를 까면 되지 않느냐. 또 문자를 까고 그 문자를 깐다면 국민들이 어느 측면에서 이해를 할 것인가. 바로 그거. 김 여사가 그 디올백 수수 관련 사건 사과 문제는 올해 초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민주당에 발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에 여권에선 4월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리스크 해소 방안의 하나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사과가 거론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1월 8일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김경률이 모든 총대를 맸습니다. 김경률이 뭐였습니까? 다만 비대위원이실 뿐인데 김경률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것은 한동훈 씨하고 김경률 씨가 과거에서부터 깊은 관계로 이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김경률 하필이면 좌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률을 시켜야만 됐느냐. 모든 것을 그렇게 김경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문제 제기도 김경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치적 함의를 가진 꼭 문제들을 제기를 할 때 김경률이라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거기에 문제 제기자로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의 불행입니다. 한동훈의 행복이자 한동훈의 불행입니다. 왜 하필 김경률이었던 사람이었나 하는 부분의 문제를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김경률이가 지난 17일에 문제 제기는 8일 날 했고 지난 1월 17일에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뚜아네트 언급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디올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특징의 그 역사로 이렇게 전번되는 얘기로는 프랑스 혁명가들 측에서는 돈도 사치롭게 쓰고 해가지고 나라를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까지 했다는 아주 폐륜적인 여성 왕비로 묘사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굉장히 훌륭한 오스트리아 공주였습니다. 진짜 역사를 이렇게 뒷면을 보면 말이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결혼을 해서 항상 예를 들면 왕비에게 예산이 100만 원이 배정되면 20만 원만 쓰고 80만 원은 국고로 그대로 넘겨주는 이런 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검소하고 그리고 말을 아끼고 굉장히 정결하고 이런 분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
이 얘기를 왜 이런 역사적인 그 혁명가들 측에서 나쁘게 이 길로틴에 보내기 위해서 한 그 말을 한 대상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김경률이가 꺼냈을까요? 왜 꺼내야 됩니까? 바로 이것 자체가 기획된 상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하지 않았으면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일부러 대통령, 국가 원수하고 관련된 영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과 아주 극대의 어떤 분노를 국민들에게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면과 이 환경을 조성시켰다는 것, 이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상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자 영부인에 대해서 1월 8일 날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딱 제기했습니다. 문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망을 이렇게 보듯이 보다가 이렇게 여론 추인 이런 거 보다가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딱 띄우니까 이 내부에서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땅 제시한 게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는 보통의 각본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품신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보고 김경률이가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럼 사전에 밀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1월 8일 김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 전략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소통하고 교통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 씨가 발언한 이후에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하고 1월 18일 딱 얘기했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1월 19일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 눈높이라는 게요.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겁니다. 포퓰리스트들이 즐겨 쓰는 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항상 한동훈은 그 언어에 유의할 작품을 갖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이다. 딱 대응하고 딱 나오면 딱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다. 국민 눈높이다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언어예요. 국민이란 말을 딱 앞에 세우니까. 그러니까 국민파리 하는 자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당 한번 보세요. 껐떡하면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변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당시 저는 한동훈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지지라는 거는 윤 대통령을 전제로 한 지지죠. 분명히 이 한동훈 지지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사람은 대통령을 잘 모시는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같이 한 몸이라는 이런 상태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렇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벌써 기획된 상품에 기획된 언어, 정치 언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친윤과의 갈등을 그대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친윤 간섭에 의해서 이 당이 좌지우지 안 되려고 저항하는 그 정의로운 한동훈계 사무총장 장동혁, 김경률 등등이 쫙 김예지 말은 안 하지만 딱 그냥 장식용으로 같이 이 모든 것이 기획상품이지 그럼 기획이 안 됐을 수 있습니까? 그 전략이란 거는 그 기획입니다. 얼마 안가 윤 대통령과 한 후보는 정면 충돌했죠. 김 여사 문자 발송 이틀 후인 1월 21일
김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후보를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후보는 이 일이 알려지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적절하게 대통령 칼날을 나쁘게 하는 말들을 적당히 품어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절대 사퇴 안 합니다. 예, 그런 유형의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국민들이 볼 때 압박을 너무 많이 받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압박을 주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부류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틀이 잡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보십시오. 한동훈 후보와 그럼 김 여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네, 그건 좋죠. 17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디올백을 마리 앙뚜아네트 살해에 비유했습니다. 한동훈은 총선 후보로 김경률이 나설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한동훈은 함정 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이 있다. 비록 함정 몰카이긴 하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이 있다. 한 것을 이것을 계속 문제가 있음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 김 여사가 한동훈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한동훈은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란 건 그때 국민 감정이 그 디올백에서 확 불이 붙어 있는 디올백 불이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가 뭐겠습니까? 국민 눈높이를 좀 더 하자 이거예요. 조사하자 이거예요. 압박이에요. 압박. 그리고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딱 분리해요. 20일 날 친윤계 장해찬이가 이런 얘기했죠. 김 여사는 피해자다.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냥 여기 장해찬이가 끼어드냐. 마치 대통령 옹호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 김 여사 옹호하는 것처럼 이때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만나서 대통령의 지지철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거기서 반발한 한동훈. 그래서 23일 날 서천시장 화재 있을 때 눈 오는 날 둘이 만나서 봉합이 됐습니다. 2시간 37분 동안 둘이서 점심을 먹었죠. 2월 7일 날 윤 대통령은 KBS 대담에서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사과했습니다. 5월 9일 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내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CBS 논설실장이죠. 김기현 씨가 김 여사가 1월 19일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편집했다. 다소 좀 이렇게 재구성했다 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일 수밖에요. A씨가 공개한 편집본에서는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한 후보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날은 한 후보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관련 문자를 한 후보에게 5번 보낸 것으로 안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검찰총장, 검사장 일때는 문자를 총 카톡을 320번이나 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동훈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들이겠죠.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한동훈이 문자한 내용들을 전부 다 포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친윤계 인사들이 아닙니다. 사석에서 한동훈 판 배신의 정치구나. 한 후보가 김 여사 사과 의사를 무시해서 총선 패배를 불렀구나.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 바로 이 말이 한동훈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건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측면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했습니까? 그런 사이였습니까? 대통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한동훈은 표현했습니다. 또 한동훈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에 사과하고 싶다는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사유를 쭉 늘어놓은 부분도 들어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 사과하고 싶다. 이 말은 일단 의사표현을 해놨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안 좋은 면이 있다. 내가 그전에 한번 사과를 해보니까 후보 시절에 사과해놓고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또 확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얘기. 그런데 한동훈께서 뭔가 잘 살펴서 판단을 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부 생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고 자기는 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스케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한 하나의 걸로 김경률이라는 어떤 대리 대사를 딱 내세워가지고 그가 일을 처리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한마디 멘트, 그것도 충분히 수기를 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봤다. 이렇다면 그러면 김경률을 시켜서 답을 하라 이 얘기인데, 김경률이가 하는 것은 괜찮고 자기가 답을 하면 어색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까? 이거는 관계 부정은 먼저 지금 스스로가 관계 부정, 대통령 부처와의 그 관계란 거는 굉장히 깊었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계. 그것까지 부정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격적 내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과연 칭송받을 것인가 비난받을 것인가는 답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죠. 이 문제에 불거진 배경과 관련해서 저에게 상처를 입히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전당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 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당대회 정치란 건 원래가 이전 투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의 싸움에서 진다면은 그건 지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은 결코 팩트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동훈이가 어떻게 해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공적이란 말로서 빠져나가면서 대리자 김경률을 내세워서 대통령 쪽에다 대통령 영부인을 마리 앙뚜아네트로 만들어버리고 하다는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이게 혼자서 김경률이가 무슨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다 한 게 그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 문제 제기를 하도록 가만 놔둘 한동훈입니까? 공적 채널, 사적 채널 따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동훈 후보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설정을 어떻게 했다는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한동훈이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인간적 저항을 받은 사람이 당대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니, 오래 갈 수가 없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당선되고 좀 반듯하게 당대표 돼서 목적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정결해야 될 것은 그 가치의 기준입니다. 인간적인 가치를 떠나서 어떻게 기계적으로 메카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봤습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가 되죠. 그죠?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죠. 오늘 이 현재를 딱 조명하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현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대통령은 아마 한동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대통령 부부는 엄청 많이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 부부도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처음 당하는 엄청난 배반의 배신의 고뇌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고뇌 번뇌 그만큼 참았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고뇌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예? 대통령의 고뇌, 번뇌, 대통령의 부처, 김건희 여사의 고뇌, 번뇌, 정말 속상함, 고통, 멍해,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 대통령과 영부인이란 그 공적인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그 두 분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그 시간을 한번 가정해보고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걸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풀어야 됩니다. 풀면은 이 소위 허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 그걸 풀지 않고서는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십자가는 그대로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섭섭한 말을 좀 냉철하게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